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사라 레비, 이스라엘 공군 최초의 여성 소장입니다. 25년간 이스라엘을 지키며 살아온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노아는 이스라엘 국방군 장교로 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었고, 둘째 레이첼은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제 둘째 딸 레이첼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에서 의사로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이스라엘 공군의 철의 여전사라 불리던 제가 딸의 선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 제 딸은 조국을 떠나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큰딸 노아는 왜 동생의 편을 들었을까요? 가족보다 군대가 우선이었던 제가 어떻게 딸들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말이에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사라 레비, 이스라엘 공군 소장입니다. 1967년 6.1 전쟁 당시 공군 조종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18세에 이스라엘 국방군에 입대한 후 25년간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조국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철의 여전사라고 불렀죠. 감정보다 원칙을 중시하고 언제나 임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노아는 26살로 이스라엘 국방군 정보부대 소령이에요. 저처럼 군인의 길을 선택해서 늘 자랑스러웠죠. 둘째 레이첼은 24살로 텔아비브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다사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두 딸 모두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 제 집에서 주말을 맞이하기 위해 샤밧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금요일 저녁 가족이 모여 샤밧을 시작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노아는 부대에서 늦게 올 예정이었고 레이첼은 병원 당직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후 6시쯤 레이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없었죠. 물론이지. 집으로 와. 저녁 같이 먹자. 1시간 후 레이첼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어딘가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샤밧 디너를 함께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레이첼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차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레지던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나 싶었죠. 레이첼, 뭔가 문제가 있니?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이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갈 거예요. 서울 대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순간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뭐라고? 한국? 갑자기 무슨 소리야? 레이첼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서울 대병원 국제진료센터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어요. 그들이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의사를 찾고 있었고 제가 선발되었어요. 다음 달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레이첼이 제 허락도 없이 상의도 없이 이런 큰 결정을 내렸다는 말인가요? 잠깐 레이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니? 내 미래는 여기 이스라엘에 있어. 하다사 병원에서의 내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레이첼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 더 넓은 세상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배신감, 분노, 실망.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떠난다는 두려움이었죠. 레이첼, 넌 레비야. 이스라엘 군인의 딸이라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가문의 의무야. 레이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노아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부대에서 직접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 레이첼이 노아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큰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레이첼,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응, 언니.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노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엄마, 왜 반대하세요? 저는 큰딸의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노아까지 레이첼의 편을 든다고요? 노아, 넌 군인이잖니. 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잖아. 어떻게 동생이 조국을 떠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니? 노아는 군복의 계급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레이첼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니. 레이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평화로운 곳에서 의학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제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야, 레이첼.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니. 정말 그런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평화를 위해서만 싸웠나요? 레이첼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우리는 집에서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레이첼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와 다르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죠. 한국은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왜 하필 한국이야? 제 질문에 레이첼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한국 의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의료기술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지만 평화를 추구하며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곳이에요. 레이첼의 눈에서 반짝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의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이던 그 열정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레이첼이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의료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훌륭한 병원들이 많아. 하다사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니. 엄마, 이건 단순히 병원 문제가 아니에요. 레이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이에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의사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제게는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을 레이첼이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여기서의 내 인생은 뭐였던 거니?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감옥이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레이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하지만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다른 곳도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내 꿈은 항상 명확했어. 조국을 지키는 것이었지. 노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 나라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레이첼이 세계 어디에 있든 그녀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명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딸이 저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제가 딸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저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받아왔으니까요. 이스라엘 군인의 딸로서 내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레이첼. 그 말에 레이첼의 표정이 굳어졌고 노아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대화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레이첼에게 최후 통첩을 했죠. 레이첼, 내가 한국으로 떠난다면 다시는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레이첼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에게 군인의 냉정함을 물려준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레이첼이 처음으로 저를 계급으로 불렀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노아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레이첼은 그냥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노아, 너까지 동생 편을 들 거니?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뭘 의미하는지 잊었어? 노아가 가슴의 계급장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레이첼의 언니예요.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면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야. 의무요? 노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가족의 의무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길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큰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저에게 맞서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레이첼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크게 들렸어요. 노아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처럼 확신이 서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요. 정말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두 딸은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레이첼의 편지만 남겨져 있었죠. 엄마, 저는 엄마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랐습니다.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었지만 엄마와는 다른 방식으로 강해질 거예요. 언젠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레이첼. 편지를 읽고 난 후 처음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소장 사라 레비가 울고 있었죠. 25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노아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레이첼이 엄마와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레이첼은 정말로 한국으로 떠났고 노아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집에 오던 큰딸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임무를 수행했고 부하들을 지휘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던 자리였죠. 소장님, 오늘 작전 회의 시간입니다. 참모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예루살렘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번 석양은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평소처럼 냉정하게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속 공허함을 알지 못했죠. 그것이 군인의 삶이었으니까요.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임무에 집중하는 것.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두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노아와 레이첼의 모습이었죠. 그때 아이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간극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로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진정한 패배였습니다. 레이첼이 떠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제 옛 동료 다비드 대령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와 저를 찾아왔죠. 사라, 서울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다비드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저었어요. 레이첼이야. 내 둘째 딸 말이야.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8개월 만에 듣는 레이첼의 소식이었어요. 어떻게? 어디서 만난 거야? 서울 대병원에서. 전시회 마지막 날 갑자기 체했거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의사를 찾다가 레이첼을 만났어.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레이첼이 어땠어? 다비드가 웃었습니다.
정말 훌륭해 보였어, 사라. 자신감 넘치고 환자들에게 친절하더라. 다들 레이첼을 신뢰하는 것 같았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더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레이첼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쓰라렸어요. 그리고 사라,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뭔데? 레이첼이 곧 결혼한대. 뭐라고? 다비드의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약혼했다더라. 대한민국 해군 장교라고 했어. 의사 출신이라던데 꽤 괜찮아 보이더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레이첼이 한국인과 그것도 군의관과 결혼한다고요? 이건 그저 한국에서 일하는 차원을 넘어선 완전한 정착 선언 같았습니다. 레이첼이 나에 대해 물어봤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비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리고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다비드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레이첼의 필체로 엄마에게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읽어봐, 사라. 레이첼은 널 여전히 사랑해.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뿐이야. 다비드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은 레이첼이 흰 의사 가운을 입고 서울 대병원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의젓한 모습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꿈꿔왔던 의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남자는 김민준이에요. 대한민국 해군 군의관이었다가 지금은 전역해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엄마가 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노아 언니도요. 엄마의 딸 레이첼.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레이첼의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그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면 어쩌면 제가 틀린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큰딸과라도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아, 시간 있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노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뵐게요. 그날 저녁 노아는 텔아비브의 작은 카페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8개월 만에 제대로 마주 앉은 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노아의 인사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아, 고생 많구나. 부대 일은 어때?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부른 이유가 레이첼 때문이죠? 노아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제 딸이었어요. 군인다운 직진성을 물려받았죠. 그래. 다비드 대령에게서 레이첼 소식을 들었어. 결혼한다고?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레이첼이 직접 연락했거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동생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노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레이첼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분도 괜찮아 보였어요. 너도 그 사람을 만났니? 아니요. 하지만 화상통화로 인사는 나눴어요. 김민준 씨라고 하는데 예의 바르고 레이첼을 정말 아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의무감이 강하고 책임감 있고. 레이첼은 결국 엄마와 닮은 사람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첼이 저를 거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노아, 엄마가 너무 심했니? 제 질문에 노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실망했어요.
엄마는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온 강한 여성이잖아요. 그런 엄마가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노아의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레이첼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레이첼은 용감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조국을 떠나는 것은 엄마,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국경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레이첼이 한국에 있어도 그녀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노아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첼이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고 레이첼의 표정은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레이첼이 요즘 보내는 사진들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의 레이첼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정말로 레이첼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레이첼은 이스라엘에서 항상 긴장하고 살았어요. 로켓 경보, 테러 위협, 군복무. 그런 환경에서 의사로서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노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죠. 특히 의료진들은 응급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 너는 레이첼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싶다는 거니? 네, 엄마. 그리고 엄마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레이첼은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자신을 받아들여 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노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군에서는 때로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잖아요. 더 큰 승리를 위해서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요? 제 큰딸의 말은 군사적 비유를 썼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노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레이첼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완고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 원칙보다 딸들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처음 군에 입대했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선택을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고 하시며 화를 내셨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 길을 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레이첼에게 한 일이 바로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일과 똑같다는 것을요.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녀의 선택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날 오후 저는 하다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레이첼이 일했던 곳을 보고 싶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레이첼의 동료였던 의사를 만났습니다. 사라 소장님이시죠? 레이첼이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의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레이첼이 저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물론이죠. 어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공군 소장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릴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요. 실망시킨다고요? 네. 레이첼은 항상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컸죠. 그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레이첼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었다니. 레이첼은 정말 훌륭한 의사였어요.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특별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항상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테러나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들이 언제든 몰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게 레이첼에게 부담이었나요? 아마도요. 레이첼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의학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어요.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이첼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저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의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노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노아, 레이첼에게 연락할 수 있겠니? 내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전해줘.
정말이에요, 엄마? 노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레이첼이 선택한 삶을, 그리고 그 남자를. 엄마 정말 기뻐요. 레이첼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25년 군 생활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장기 휴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임무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3주 휴가를 신청했을 때 모든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소장님,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야. 한국이요? 저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공적인 이유가 필요했기에 국제군사협력연구라고 적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레이첼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휴가 승인이 나고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여권을 갱신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상하게도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정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딸의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러 가는 것이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레이첼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 레이첼을 만나면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민간인 옷차림을 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군복을 입고 있던 저였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레이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레이첼, 나 한국으로 가고 있어. 만나자.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레이첼이 만나주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기초를 배우는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낯선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저를 레이첼에게 조금 더 가깝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맞이한 한국의 공기는 따뜻하고 습했어요. 5월의 서울은 봄이 절정에 달한 듯 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레이첼의 답장이 와 있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레이첼이 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겠다고 했죠. 고마워, 레이첼. 엄마가 먼저 호텔에 체크인할게. 내일 만나자.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공항 철도를 탔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딸을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온 이스라엘 장군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 철도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군인의 습관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이스라엘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문화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기기들. 텔아비브와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는 활기찼어요. 빌딩마다 반짝이는 유리창, 깔끔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택시 기사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나 봅니다. 네, 딸을 만나러 왔어요. 아, 따님이 한국에 계시는군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작은 친절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왔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강물. 아름다웠어요. 레이첼이 이 풍경을 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그녀가 그리워졌습니다. 이튿날 저는 일부러 이른 아침에 일어나 서울 구경을 나섰습니다. 군인의 습관대로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준비를 마쳤죠.
거리는 아직 조용했지만 벌써 조깅하는 사람들과 일을 시작하는 상인들이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모든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배려였죠. 명동이라는 쇼핑 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화려한 간판과 함께 젊은 직원들이 밝게 인사하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K-뷰티라고 불리는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죠. 바리스타가 영어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와, 정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는 이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텔아비브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레이첼이 이 거리를 걸었을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아마 여기서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커피도 마셨겠죠. 오후에는 경복궁이라는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사이에 자리한 전통 궁궐이 인상적이었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서울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요하고 웅장한 건물들, 정갈한 정원.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앤서울 타워가 있는 남산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았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레이첼이 이 도시를 사랑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레이첼이었어요. 엄마,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오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 주소를 알려줘. 강남구 압구정동이에요. 내일 오전 11시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8개월 만에 레이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과연 레이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마치 중요한 작전을 앞둔 것처럼 긴장되었어요. 결국 가장 편안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블라우스와 스커트였죠. 레이첼이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서울에서도 고급 주거지역이라고 택시기사가 말해주었어요. 레이첼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물은 세련되고 깔끔했으며 24시간 경비 시스템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레이첼의 이름을 말하자 경비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면서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1503호 앞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레이첼이 서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보는 제 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았던 긴장된 표정 대신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엄마.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레이첼이 먼저 저를 안았습니다. 들어와요, 엄마. 레이첼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모던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벽에는 한국 풍경 사진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고향을 완전히 잊지 않은 것 같았어요. 차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 차로 부탁할게. 레이첼이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히브리어, 영어, 한국어로 된 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레이첼의 의사 면허증이 액자에 들어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레이첼 레비 의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고 있구나. 레이첼이 차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8개월 전에 차가운 이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자연스러웠죠. 이곳에서의 생활은 어때? 의사로서.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많니? 제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직업에 관심을 보이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이 달라요. 여기서는 환자가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예방의학과 환자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레이첼은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의사로서 중동 환자들을 많이 돌본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사라의 딸이 아니라 그냥 레이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제 실력으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레이첼은 이스라엘에서 항상 소장의 딸로 불렸죠. 그 타이틀이 그녀에게 부담이었을까요? 그럼 여기서 내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거니? 제 질문에 레이첼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여기 정착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레이첼이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어요. 곧 결혼합니다.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레이첼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레이첼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민준이에요. 대한민국 해군 군의관 출신이고 지금은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의사예요.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한국 온 초기에 병원에서 같이 일했어요. 민준 오빠는 해군에서 전역한 후 민간 의사로 전향했거든요. 군의관이었다고. 그래도 내가 군대와의 연결고리를 피하려고 한국에 온 줄 알았는데. 제 말에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민준 오빠는 달라요. 그는 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저를 완전히 존중해요. 제 선택을, 제 꿈을요. 레이첼의 눈에서 사랑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민준 씨를 만나보고 싶구나. 제 말에 레이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민준 오빠가 정말 엄마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날 오후 레이첼은 저를 서울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반차를 내고 나온 것이었죠. 우리는 레이첼이 자주 가는 카페, 한강공원,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서울대병원도 방문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레이첼이 흰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복 대신 흰 가운을 입은 제 딸은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레이첼 선생님, 이분이 어머니신가요? 한 한국인 간호사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정말요? 레이첼 선생님이 항상 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공군 소장이시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레이첼이 저를 자랑했다고요? 병원을 나오면서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자랑했니? 레이첼이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엄마는 여전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투었다고 해서 그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레이첼이 저를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존경하고 있었다니.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김민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180cm가 넘는 키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의사다운 차분함과 동시에 군인 출신다운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민준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히브리어 인사말을 배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군인의 눈으로 보니 그는 훈련이 잘 된 사람임이 분명했어요. 자세와 눈빛에서 규율과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김민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고 한국식 식사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갈비찜이라는 한국 요리였어요.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장모님?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이스라엘 음식보다 향신료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김민준은 자신의 군 경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대한민국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후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레이첼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공군 소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은 의사로서 그리고 전직 군인으로서 여성 장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의료계에서도 군대에서도 능력은 성별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 리더십, 그리고 책임감이죠. 장모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갖추셨기에 소장까지 오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요.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생각보다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 교육에 대한 열정, 문화적 자부심. 공통점이 많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레이첼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배경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레이첼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니까요. 김민준이 레이첼의 손을 잡았고 레이첼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실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요, 엄마. 작은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민준 오빠의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할 거예요. 엄마와 노아 언니가 와주셨으면 해요. 레이첼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딸이 타국 남자와 결혼한다. 8개월 전에 저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레이첼의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사람도 만났고요. 물론이지, 레이첼. 내 결혼식에 꼭 참석할게. 제 대답에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민준도 기쁜 표정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김민준은 저와 레이첼에게 대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세심한 배려였죠. 레이첼, 김민준 씨는 좋은 사람 같구나. 레이첼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엄마를 닮았어요. 나를? 어떤 면에서?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내면의 따뜻함이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죠. 엄마처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선택한 것이군요. 엄마,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어때요? 레이첼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들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군인인 내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구나. 이제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 레이첼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방문 일주일째 되는 날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갑자기 한국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언니. 레이첼이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노아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두 자매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깜짝이야. 언니는 어떻게 여기에? 휴가 내고 왔어.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잖아. 노아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편한 옷을 입은 노아의 모습이 오랜만이었어요. 노아, 정말 고마워. 저는 큰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레이첼 예비 신랑은 만나봤어요? 응, 어제 만났어. 좋은 사람 같더라. 노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야, 노아. 내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날 저녁 우리 세 명은 레이첼의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8개월 만에 가족이 모인 것이었죠. 언니, 한국은 어때? 레이첼이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좋네. 질서정연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왜 여기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가. 노아는 하루 동안 서울을 둘러본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정말 그래요, 언니.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의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다음 날 노아는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만남이 궁금했어요. 노아는 여전히 현역 군인이었고 김민준은 전직 군인이었으니까요. 김민준 씨 반가워요. 레이첼 언니예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첼에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의외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군대 이야기, 의료계 이야기, 그리고 레이첼에 대한 이야기까지. 민준 씨, 레이첼을 어떻게 생각해요? 노아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민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이첼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의사이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감한 사람이죠.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이네요. 레이첼을 잘 부탁드려요. 당연히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날 밤 노아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레이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이제 결혼식 준비해야겠네요. 노아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제 두 딸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레이첼의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노아는 한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해서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한국의 결혼식 문화는 이스라엘과 많이 달랐습니다. 더 간소하고 실용적이었어요. 레이첼과 김민주는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조촐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엄마, 한복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레이첼이 제안했습니다. 한복? 한국 전통 의상 말이니? 네,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진한 보라색 한복을, 노아는 연두색 한복을 선택했어요.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레이첼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군복이 아닌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것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우리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결혼식 며칠 전 김민준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김민준의 아버지는 퇴역 육군 대령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사라 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민준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군인 대 군인의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죠. 저야말로 좋은 아들을 둔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김민준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레이첼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민준이가 레이첼을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더 밝아졌어요.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일해요. 레이첼 덕분에 삶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두 가족이 만나 식사를 하며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같았어요. 앞으로 손주들이 이스라엘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민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 될 거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 손주들이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아이들로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식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8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레이첼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레이첼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레이첼,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의미 깊었습니다. 김민준과 레이첼이 서로에게 맹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사라 소장님,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저를 호명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어요. 저는 25년 동안 이스라엘 공군에서 복무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딸 레이첼에게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용기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이첼,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내가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준 씨, 제 딸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노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많이 변하셨네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노아. 그리고 때로는 변화가 성장이기도 하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동료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한 제 모습을 보고 모두들 놀라했어요. 소장님이 한복을 입으셨다고요? 네, 제 딸의 결혼식이었어요. 한국 전통을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레이첼과 김민준이 배웅 나왔어요. 엄마, 자주 놀러 오세요. 그리고 노아 언니도요. 물론이지. 그리고 너희도 이스라엘에 놀러와. 민준 씨에게 고향을 보여주고 싶어. 김민준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레이첼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문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레이첼을 안았습니다. 레이첼,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딸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텔아비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군 소장 사라 레비는 여전히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국경을 넘어 딸의 행복을 이해하는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소장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그래? 어떻게? 더 여유로워 보이시고 미소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책상 위에 레이첼과 김민준의 결혼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제 딸이 결혼했어요. 한국에서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네, 제 딸은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레이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무사히 도착했어. 너희는 신혼여행 계획은 세웠니? 네, 다음 달에 제주도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스라엘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정말? 민준 씨가 이스라엘에 와도 괜찮겠어? 물론이에요. 민준 오빠가 중동 지역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해요. 영상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 텔아비브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넓은 세계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군 내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한국과의 군사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장님의 한국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모장의 제안에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라. 네, 특히 전시 의료 체계에 대한 정보 교환이나 합동 훈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제 딸이 있는 나라와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해 가을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재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국방부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어요. 엄마, 공식 방문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레이첼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준도 함께였어요. 장모님, 이번에는 공식 일정이 있으셔서 바쁘시겠네요.
그래도 너희와 시간을 보낼 여유는 있을 거야. 그 방문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만나 양국 간 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레이첼도 통역관 역할을 도와주었어요. 사라 소장님, 따님이 정말 훌륭한 의사네요. 한국 국방부 의무감이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레이첼 박사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제 딸이 레이첼 박사로 불리는 것을 들으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레이첼이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레이첼과 김민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임신했어요.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정말이니? 축하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언제 태어나니? 내년 봄이요. 4월 예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네. 제 말에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여기서 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갈게. 내 첫 손주인데.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노아, 너 이모가 될 거야. 정말요? 레이첼이 임신했어요? 응. 내년 봄에 낳을 예정이야. 와, 정말 축하해요. 저도 휴가 내서 가야겠네요. 몇 달 후 저는 또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공항에서 김민준이 혼자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장모님, 레이첼이 입원해 있어서 못 나왔어요. 곧 태어날 것 같아요. 정말? 그럼 빨리 병원으로 가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레이첼은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며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제 첫 손주가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레이첼을 만났을 때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정말 고생했어, 레이첼. 아기는 어때? 정말 예뻐요. 엄마 닮았어요. 신생아실에서 제 손녀를 처음 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사라예요. 엄마 이름을 따서요. 한국 이름은 김사라가 될 거예요. 제 이름을 딴 손녀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중간 이름으로 샬롬을 넣으려고 해요. 사라 샬롬 김. 평화라는 뜻이지. 네. 할머니의 나라와 아빠의 나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며 손녀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물리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25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엄마, 손주 돌보는 게 어때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신기해. 이렇게 작은 생명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엄마도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겠네요. 그래. 하지만 그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 지금은 다르구나. 손녀를 안고 있으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랄지, 어떤 꿈을 가질지 상상만 해도 설렜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사라야, 할머니가 또 올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작은 손녀에게 키스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자주 와주세요. 사라가 할머니를 기다릴 거예요. 물론이지. 그리고 너희도 이스라엘에 와. 사라에게 할머니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어. 지금 저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에서 35년을 복무한 후 준장으로 예편했어요. 퇴역 후에는 이스라엘-한국 문화교류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손녀 사라는 이제 5살이 되었어요. 히브리어, 한국어, 영어를 모두 할 줄 아는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1년에 3번은 한국을 방문해서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레이첼은 이제 서울대병원의 정식 교수가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 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어요. 김민주는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고요. 노아는 여전히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입니다. 작년에 중령으로 진급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달 전 손녀 사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는 한국에서 살아요? 엄마가 거기서 행복하기 때문이야, 사라야. 할머니는 엄마가 멀리 있어서 슬프지 않아요?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어.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 엄마가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찾았거든. 저도 커서 용감해질 거예요. 사라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사라야. 하지만 진짜 용기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강함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강함이 굽히지 않는 것,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강함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요. 레이첼이 한국을 선택했을 때 저는 그것이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보니 레이첼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철의 여전사에서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국경과 편견을 넘어서 가족의 사랑을 배운 것이죠. 지난주 레이첼에게서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둘째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이번에는 아들일 것 같아요. 이름은 다비드로 지으려고 해요. 다비드 평화 김. 다비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름이고 평화는 김민준이 원하는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또다시 두 문화를 잇는 이름이었죠.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엄마가 또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 두 번째 손주인데. 요즘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하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때로는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사라, 딸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섭섭하지 않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섭섭하기보다는 자랑스러워. 내 딸이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살고 있거든. 그리고 나도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어. 정말 그래요. 레이첼 덕분에 저는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알게 되었고 김민준이라는 훌륭한 사위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두 문화의 혈통을 이은 손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사라가 화상통화로 저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그림에는 군복을 입은 여자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군인 할머니고 이건 한국 할머니예요. 아이의 순수한 시각에서 저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을 사랑하는 할머니였죠. 사라야,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가 더 좋아? 둘 다 좋아요. 할머니는 할머니니까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여전히 저였어요. 사라 레비라는 한 사람이었죠. 다만 이제는 더 넓은 세계를 품은 사라 레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텔아비브 사무실에서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가끔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가 해외로 나가려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분들이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꿈을 지지해 주세요. 처음에는 두렵고 섭섭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완고했던 이스라엘 공군 소장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거부했던 딸의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는지. 지금 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틀을 깨트리는 용기,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레이첼이 가르쳐준 이 교훈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줄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반대하는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손주들을 만나러 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방에는 이스라엘 선물들과 함께 한국어 회화책도 넣어뒀어요. 매번 갈 때마다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워서 손주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사라가 자랄 때쯤이면 저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비드가 태어나면 히브리어 자장가도 불러줄 거예요. 두 아이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가방을 챙기고 공항으로 향해야 해요. 제 두 번째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을 오가며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고 무엇보다 제 딸과 손주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 25년 전 저를 철의 여전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놀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강함을 배웠거든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강함을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녀나 가족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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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어요.